15년 2015년 8월 달부터요. 7월 달에 차가 나와서 8월 달부터 운행했어요. 8월 15일 그때부터. 그때는 FM 450. 요번에 차를 한번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타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느낌을 아니까 이제 바꾼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르고 탔을 때는 이 차의 어떤 성능을 몰랐으니까 장단점을 몰랐어요. 근데 이 차가 틀린 게 국산차에는 없는 기능들이 있어요. 요즘에 승용차는 다 이거 파워 핸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파워 핸들이라 하더라도 여기다 뭐 달아요, 하나씩. 이렇게 뭐 핸들 운전 편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달잖아요.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운전을 편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걸 올리지 않아, 그런 게 없어도 되고, 이 차가 선전 나올 때 보니까 햄스 타고 운전하더라고. 네. 이렇게 뭐 먹이 주니까 햄스터가 막 움직이니까 그 조그만 동물이 움직여도 핸들이 돌아가요. 핸들이 그만큼 가볍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여기 무슨 모터가 있다 하더라고. 그 모터를 통해서 가볍게 해놓은 건데, 가볍다 보니까 우리가 짐을 싣게 되면 이게 무게가 느껴져요, 핸들에. 그거를 돌릴 때 어깨나 이런 데 무리가 많이 와요. 근데 가볍다 보니까 좀 편하게 돌리는 거야. 편하게 돌리다 보면 또 뭐가 오냐면 어깨 같은 데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손목에도 무리가 안 오고. 그러니까 운전을 굉장히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만큼 우리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피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몸이 재산인데 몸이 안 아파야지. 네. 그래서 이 핸들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하다 하지만 안 해보면 몰라. 그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핸들이 막 움직여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밀려서 이게 쭉 올라와. 그리고 특히 540 같은 경우는 목이 한번 꺾여요. 그러니까 상하 이 높낮이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목이 꺾이니까 한 번 더 포지션이 바뀌는 거야. 바뀌다 보니까 뭘 하냐면 신체적인 어떤 그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요. 그 사이즈에 맞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기가 더 편한 거야.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그 450 탈 때 나름 그것도 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차를 운행해 보니까 더 편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차는 무진동이에요. 무진동인데 우측에 백이 4개예요.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어떻게 4개인지. 기존 450이나 540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16년 5월달로 아마 나눠질 거예요. 이 차이점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기존에는 백이 2개였어요. 힘을 받아주는 백이.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형이라고 하는 이 차들 보게 되면 백이 4개예요. 거기서 분배를 더 잘 해주는 거야. 힘을 더 잘 써주고 충격을 더 잘 먹어주고. 근데 이 차를 하다 보니까 일단 좋은 점이 뭐냐면 진동이 없다 보니까 짐이 넘어가질 않아요. 무너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국산차 같은 경우는 다 스프링이에요. 그러면 노면 위에 일정하지 않고 그냥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짐을 실으면 발을 묶거든요. 흔히 알고 끈, 우리는 라이싱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더라도 우리가 싣고 가는 짐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 요철 구간을 만나면 짐이 탁탁 튀어요. 그러다 보면 바에도 데미지가 가고, 그러다 보면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끊어지면은 짐이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낙하물이 되는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어지간한 이렇게 승용차보다는 쿠션감이 더 좋아요. 그리고 밑에서 노면에서 어떤 충격을 다 읽어주니까 위쪽에 데미지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안심하고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거기서 오는 게 뭐가 있냐면
짐을 실었을 때 밑에서 움직여 주니까 뭐가 되냐면 그 충격이 위로 올라오지가 않아요. 올라오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싣고 가는 짐이 평온한 거야. 평온하니까 뭐가 되냐면 그만큼 안정성이 따라오는 거죠. 안정성이 따라오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안전운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서스펜션은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스프린차 같은 경우 이렇게 코너링을 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무게에 따라서 일로 눌리게 돼 있어요. 땅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돼 있지 않는 이상은. 근데 서스 같은 경우 이쪽을 들어줘요. 반대편을.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도는 거야.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찍히는 무게가 실질 우리가 실는 무게 있잖아요. 제품의 무게. 그거를 거의 잡아줘요. 찾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20톤을 실었다? 만약에 스프링차라든가 이런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몇 톤을 실는지 잘 몰라요. 화주한테 얘기를 듣더라도 그 사람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면 내가 20톤을 실러 들어갔지만 이게 20톤인지 22톤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적이라는 거를 가끔 걸릴 때가 있어요. 화주도 잘 몰라가지고 예상했던 무게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면 누구 잘잘못을 막 따지려면 또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찍히는 중량이 거의 우리가 실는 중량하고 무게가 맞다 보니까 사장님 이거는 말씀하신 중량보다 더 나가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만큼 오차 범위가 작냐면 적게는 한 200km? 많게는 한 500km 정도 차이가 나요. 이 200km, 500km는 뭐냐면 총 무게. 화물차는 고속도로를 천천히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왜? 개근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 바퀴당, 한 축당 무게를 찍고 해서 개별적인 무게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합산을 하면 총 무게가 나오는 건데 총 무게에서 걸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총 무게보다는. 근데 이미 나오니까 우리가 뭐가 돼? 더군다나 정말 거의 정확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짐을 실는 데 있어서 이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이 짐이라는 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길고 무거운 것도 있고 짧고 무거운 것도 있어요. 어디서 많이 이게 데미지가 오냐면 그런 일이 생기냐면 특히 짧고 무거운 거 하나만 실으냐 두 개 실으냐 했을 때 놓는 위치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위치를 잘못 잡으면 또 축이 우를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 근데 얘가 나오니까 내가 잘못 놨다?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그 상차지 지게차라든가 어떤 장비를 통해 가지고 짐의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능들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물건을 실러간 화주 측과 어떤 트러블 자체가 현저히 감소가 되는 거지. 거기서 온 어떤 나의 신뢰성.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건가?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장비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도 볼 거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이거 사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